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뉴타운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조합 설립을 하지 못했었던 장위 뉴타운 3구역이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미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장위 뉴타운 북부 라인의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시그널인데요. 자, 오늘도 경매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낙찰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입찰 전후의 낙찰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잔금을 납부한 후의 낙찰자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볼까요? 네, 일단 낙찰자의 권리를 가지고 알아볼 텐데요. 이슈 시그널을 보고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물건을 입찰한 후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낙찰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점유자의 비용 부분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즉, 잔금 납부로 인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로 넘어간 상태에서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지 않으며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해당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낙찰자에게 수익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잔금 납부 후 낙찰자의 권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잔금 납부 후 낙찰자의 권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용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용어 정리를 몇 개 해드린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잔금 납부 후에 낙찰자의 권리다라는 부분은 이제 변론을 판결이라는 게 있죠. 판결을 딱 내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판사들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어때요? 판단을 딱 하는 겁니다. 이게 판결이라고 하죠. 자, 그럼 결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판사들끼리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일단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바로 결정이다. 이것도 어때요? 판결하고 같은 부분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명령이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명령. 일정 후 행정처분이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처분에서 명령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듯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매 방식에서 우리가 입찰 전에 경매 방식에 따라서 낙찰자의 권리도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 방식에서 실질적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 경매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채권 실행과 담보권 실행에 대한 어떤 부분의 경매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 방식, 이게 어때요?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 이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데 실질적으로 채권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이제 등기부상이 어때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근저당이라고 해보죠. 은행에서 채무자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겠죠. 그 설정된 등기부에 나타나니까 그 근저당을 가지고 바로 어떤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매. 이게 뭐예요? 임의경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제경매라는 건 뭘까요? 강제경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개인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금전 채권을 가지고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채권 채무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기간 내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 채무자 겸 소유주에게 어떤 가압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그 물건 소유권자에게 경매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채권 실행에 의한 경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제 경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받고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판결. 자, 가압류를 했다라고 하면 바로 가압류 결정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놓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채무자가 아까 그랬죠.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우리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가 바로 그 부동산 자체를 압류를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있어서 어떤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편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 경매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후에 무슨 경매 방식이 있을까? 실질적 여러분이 경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 뭐 이런 부분 다른 경매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매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매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공사대금을 채권을 가지고 판결을 받았다. 공사대금을 채권을 점유를 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 유치권 금액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금액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확정 판결이죠. 아까 말씀드린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이 판결된
금액으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한 분야의 경매 방식의 한 분야인 형식적인 경매의 방식이 되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때요? 법정지상권에 의한 경매. 법정지상권. 실질적으로 어때요?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치료죠. 이 치료 부분인데 이 치료 3년분의 치료를 어떤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분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상권 건물을 가진 소유권자는 토지 소유권자한테 자기의 건물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의무 이행을 다 해주셔야 되겠죠. 이러한 법정 지상권 치료에 의한 경매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지분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때요? 이제 법원에서는 어때요? 지분이라는 물건이죠. 공유물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과 둘이 지분권자가 있다라고 하면 합의를 유도합니다. 자, 합의를 해서 어떤 부분을 사용료를 서로 공유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서로 지분권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이 이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물건을 매각, 경매 방식으로 매각을 하여 지분만큼 어때요? 청산금으로 여러분한테 지불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이런 그런 판결입니다. 결국은 청산금으로 지불을 하려면은 지분권자들에게 이 물건을 경매로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으로 공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이 부분은 어때요? 지분의 권리만큼 청산금으로 배당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분권에 의한 경매 방식, 이 세 개가 형식적 경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제 우리가 낙찰자의 권리를 가지려면 이런 부분을 먼저 알아주셔야 되겠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 어때요? 그 물건에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등기들은 상당한 경매 시장에서 어때요? 경매 진행하는 그 물건 내에서는 효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효력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먼저 압류의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압류의 효력은 특히 압류, 가압류 이 부분도 효력이 있는 거죠. 가처분 가등기라는 건 어때요? 이거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때요? 효력이 처분 제한입니다. 그럼 매각을 못 하겠죠.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그래서 이 가처분 가등기 부분은 어때요? 말소가 되는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있다 그랬죠.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분을 경매로 매각하려는데 처분을 어때요?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등기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서 실질적으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등기들이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어때요? 그 말소 기준 등기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무 임차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니까 오로지 딱 하나 경매 신청 등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더라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없는 경우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경우 현재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 했죠. 최우선 변제 배당에 해야 하는 임대차죠. 임대차는 최우선 변제권이죠. 배당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질적으로 배당할 때 임대차에는 최우선 변제권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도명령 이제 낙찰한 다음에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했겠죠. 잔금 납부한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내 앞으로 잔금 납부 동시에 실질적으로 잔금 납부하면은 소유권이 넘어왔죠. 그런데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유권까지 내가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때요? 실무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실질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정본을 채무자한테 송달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이유. 자, 이겁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먼저 하겠다고 등기를 하겠다고 공시를 하면 어때요? 그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어떤 채권 변제를 안 하고 그 어떤 재산을 다른 데로 어때요? 빼돌릴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효력을 가지고 그 다음 이후에 법원에서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송달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권자, 실질적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이제 낙찰자가 했죠. 그러면 법원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자 결정권에 대한 그런 해당하는 점유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등기를 한 권리자들은 다 어때요?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권리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점유권자들은 다 뭐다? 네, 인도명령 대상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문 자체를 여러분이 등한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결정도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어떤 권리자들, 모든 권리자들을 또 인도명령 대상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임대차로 전입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죠. 이분들도 인도명령 결정 대상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임차권자는 반드시 어때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부 소멸됩니다. 배당도 참여할 수 없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 잔금 납부 후의 낙찰자의 권리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개념 정리 도와드렸고요.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또 등기의 효력화하는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경매라는 하나의 절차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부터 차근차근 정보를 쌓아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정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을 통한 접근도 물론 좋지만요. 또 직접 만나서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맞춤 정보 전해드릴 건데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동부권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후 2시와 오후 7시로 나눠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한 시간에 꼭 찾아가 보시고요.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필수입니다. 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자,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이번에는 서부권으로 가볼까요? 서부권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흥시 두손 지질타워 B동 215호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날짜도 달라요. 이번에는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예약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알려드릴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또 세미나 참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궁금증도 다 좋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궁금증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되었습니다. 예. 네, 고민 말씀해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네네,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예. 네, 제가 좀 더 크게 말을 해볼게요. 자,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다른 게 아니고, 경매와 네. MPL이라고 상호 서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셨던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경매와 MPL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한번 대표님께 답변 들어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경매와 MPL이다라는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경매 시장 속에, 경매 물건 속에 MPL이라는 부실 채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한번 네. 물건이 있어요. 이 경매 물건이라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등기부상에. 네. 그럼 이 등기부에 먼저 뭐 근저당, 1순위 근저당이 대출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2순위 근저당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뭐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다. 자, 우리는 경매 방식이라는 부분은 이 물건 어때요? 입찰을 해서 실제로 입찰을 해서 왜? 경매라는 건 법원에서 이걸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찰에서 낙찰까지 가는 걸 우리가 경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매각을 했으니까 누군가는 낙찰을 받아야 되죠. 매각 방식이다라는 부분이 경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MPL이라는 건 뭐냐? MPL, Non-Performing Loan이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이 론, 금융, 대출 금액이죠.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부실화됐다는 건 어때요?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은행권에서는. 그럼 이 은행권에서 이자를 변제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약 3개월의 이자를 변제받지 못했을 경우 은행에서는 그 근저당권을 부실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계 국제결제은행에 의해서 어때요? 이게 부실화된 은행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자기 은행 스스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어때요? 매각을 합니다. 매각. 그래서 이 3개월만 실질적으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도 그 근저당권이라는 채권은 부실 채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어때요? 이 근저당권을 제3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각을 하는데 개인은 또 매수를 못합니다. 왜요? 16년도죠. 7월 25일부로 해서 어때요? 이 개인한테는 이 근저당권이라는 금융 쪽에 MPL 물건을 MPL 금액이죠. 요거를 매각을 못하도록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경매 물건 속에 부실 채권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부실 채권이 존재하니까 경매를 모르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MPL 투자나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걸 좀 알고 경매에 입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와 MPL의 차이점, 경매와 부실채권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에 접근을 하실 때 공부하셔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혼자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이해 잘 안 되시는 부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전화 한 장 무료로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같은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89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마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전화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기 네. 이제 경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기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네,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한번 대표님께 답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경매 물건이죠. 이 경매 물건이 경매 물건인데 이 물건이 이제 그 안에 권리들이 있겠죠.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들이 있는데 먼저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근저당 등기가 가장 많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뭐 가압류가 나온다든지 압류가 되어 있는 물건이 있겠죠. 3순위에 또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다. 결국은 이 물건이 1억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감정가 1억에서 1차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이다 라고 했는데 이 근저당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8,600만 원이다. 8,600입니다. 가압류가 3,000입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로 1순위 근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2순위 가압류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물건은 어때요?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얼마에 낙찰 받았을까요? 500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낙찰. 자, 그러면은 1순위 근저당권자는 8,600만 원이 채권 최고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때요? 8,500에도 실질적으로 배당을 다 받아가겠죠. 하지만 2순위, 3순위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잔금 납부 후에도 8,500만 원을 가지고 이분들은 어때요? 배당을 하나도 받아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이 되는 등기가 바로 근저당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근저당권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 근저당도 8,600이지만 8,500밖에 배당을 못 받아가도 말소 기준 등기 이후입니다. 이거부터 포함해서 다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때요? 다 양도양수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는 다 이분들은 매수인한테 실질적으로 인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어때요? 낙찰자한테 가압류권자, 3순위의 근저당권자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직권으로 내가 잔금을 납부를 했다. 낙찰자 그러면은 다 소멸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요구함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다 촉탁 등기로 다 말소 촉탁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이해되셨죠?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경매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번호 무료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매에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 주시면요. 대표님께서 예시를 들으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경매에는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죠. 이 점 꼭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라든지 권리들 꼭 있으니까요.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안전한 경매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상담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끝번호 9397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자, 경매 사건 중에 2015, 2016 경매 사건이 이제야 진행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3, 4년 전에 경매에 나온 사건인데 그때 바로 진행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문자 상담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2015년, 16년도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매 진행되는 올해 19년도라면 어때요? 18년도에 경매 신청을 했던 그런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나 19년도에 초에 1월 달에 이런 물건들이 이제 경매로 진행돼야 맞는데 그 물건이 어때요? 경매 신청했던 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15년도에 신청했거나 16년도에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등기부상에 등기부에 어떤 권리들이 있겠죠. 여기에 근저당 등기가 되어 있던 두 번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뭐 또 근저당이 되어 있다. 많은 권리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 권자가 이 물건이었대요. 15년도에 둘 중에 하나가 경매 신청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15년, 16년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매각되지 않고 지금 이제 19년도에 경매가 진행될까요? 라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매각을 할 때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다 만들어 놓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3개월 이후에 공시를 한 다음에 5, 6개월 만에 바로 1차 매각기일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년, 16년이면 벌써 어때요? 4년, 5년 된 물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이 물건을 감정평가를 했겠죠. 이 감정평가를 했던 금액도 지금 시기하고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물건을 감정했던 그때 당시 15년이나 16년도 그 감정 가격으로 계속 어때요? 매각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19년도까지 진행되지 않고 이제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은 이 물건의 이해관계입니다. 결국은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어떤 권리 싸움이죠. 결국은 배당 싸움입니다.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또 채무자는 그 물건의 채무자 겸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자들에게 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금액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 법원에 또 이런 부분을 이의 신청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 물건이 큰 금액이다라고 하면 이 물건이 근저당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근저당이라는 채권을 유동화로 넘겨서 유동화 회사에서도 어때요? 이 물건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나 변경 이러한 부분 또 아니면 감정평가에 대한 새로운 의견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져서 어떤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 쌍방 간의 어떤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늦어져서 이제 모든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진행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을 통해서 경매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노후 준비로 또는 재테크의 일환으로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고요. 분명히 위험성도 있는 투자 방법이 바로 이 경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경매로 재테크할 수 있을지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고요. 먼저 동부권과 관련된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동부권은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2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3번 출구 앞에 태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서부권에 대해서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짚어드릴게요.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장소는 경기도 시흥시 두손 지젤타워 B동 215호에서 진행되고요. 역시 예약 필수입니다. 2128-3897번 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저희와 함께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투자 정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요, 충남으로 가볼게요.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정보 먼저 알아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안시 두정동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어떤 빌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면적은 대지가 37.05제곱미터, 전용은 49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6평형 정도 물건인데 총 8층 중 3층에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로 이루어지고요. 준공은 19년도 이미 착공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다.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MPL 부분을 얘기했죠. MPL.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매매가, 분양가는 3억 2,800만 원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3억 2,800만 원에 이 물건을 분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MPL로 유입해서 미분양돼서 MPL로 유입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여러분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네, 개요 정보 살펴보셨습니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3룸 구조이고요.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축 건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매매가는 3억 2,800만 원대 예상되지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천안시 하면은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또 지역이기도 하죠. 이곳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입지부터 포인트까지 한번 차근차근 내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MPL로 한 물건을 매입한 물건인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입지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수원에서부터, 구로에서부터 어때요? 천안까지 쭉 내려가는데 바로 천안역 앞에 있는 두정역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총 거리는 약 437m 이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도보로도 한 7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존재해서 실질적으로 천안 인근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어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꼭 천안 부분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도권까지도 함께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라고 합니다. 그 인근에 보시면은 두정역 인근에 전체적으로 생활 시설이, 문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트, 먹자골목도 존재하고 병원, 의료기술, 대학까지.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어때요? 어떤 종합대학까지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조금 더 도생이 조금 여러분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물건이다. 투자도 가능하면은 생각해 볼 때 도생 물건을 여러분한테, 오피스나 도생 물건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물 특징은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이다. 외관상으로도 특히 젊은 층 부분들은 어때요? 조금 오래된 구형 건물 같은 경우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 물건은 깨끗한 이제 준공된 물건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물 내부, 건물 특징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방금 건물 부분의 외형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외형 밑에 있는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 깔끔하게 그 물건에 약간 예를 들어서 700세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 700세대가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건물 내부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건물 내부 특징. 두종적인 도생 물건인데 건물 내부 특징은 실제로 깔끔하니까 모든 주부님들이 다 좋아하고 이제 신혼부부들도 쉽게 공간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이 물건을 어떤 거주하는데 큰 불편한 그런 정도는 없도록 만들어진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에 어때요? 방금 얘기한 거실 부분과 방을 좀 보셨는데요. 이제 화장실 부분을 보시면 깨끗하게 여러분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물건의 간단하게 외형과 건물 내부 구조를 어느 정도 보고요. 특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예상 가격을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이 물건의 실질적인 매매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매매가는 1억 4,500만 원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4,500이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뭐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채권 최고액,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 최고액이다라는 부분을 네, 일단 4,500만 원대입니다. 대출가는 여기에 1억 2,7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자 실투자 금액은 그래서 1,800만 원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 어때요? 굉장히 저렴하게 좀 여러분한테 함께 할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정동에 있는 도생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방금 얘기했던 두정역 역세권 그러니까 500m 이내에 존재하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편의시설, 먹자골목 등이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도생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모든 어떤 호실 자체가 담양으로 배치해서 채광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다. 모든 부분의 채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물건,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NPL 채권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3룸 구조 올해 2월에 준공이 완료된 신축 건물로 전해드렸고요. 또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병원이라든지 먹자골목 그리고 학군까지 갖춰져 있고요.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생활권까지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좋은 입지적인 곳 갖추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생기셨나요? 소개해드리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또 지금 바로 궁금증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유튜브에 알토마토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채팅창을 통해서 또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위치는 성북구로 올라올게요.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 먼저 알아봅니다. 네. 이번 물건은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경매 물건인데 기본적인 개요는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위치는 어때요? 4호선 우이신설선 성신여대 앞에 존재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약 성신여대 1번 출구와는 거의
약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물건이다. 150m 정도 떨어져 있겠죠. 면적은 대지 25.4제곱미터, 전용은 113.66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층수는 총 11층 중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8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 4개입니다. 방 4개, 욕실 2개, 거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물건이며 준공은 2010년도 6월에 준공 완료된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입찰가는 어때요? 입찰가 지금 최저가가 4억 3,200만 원. 지금 최저가 4억 3,200만 원에 있습니다. 네,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전해드립니다. 4호선 우이신설서 성신여대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2010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된 주상복합 아파트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북구 하면은 생활 환경 굉장히 쾌적한 곳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입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한 소식 계속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물건에 대한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간단한 권리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권리 관계는 그 물건에 지금 현재 먼저 권리자가 가장 먼저 어때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에. 1순위가 이게 1순위고 2순위, 3순위입니다. 이게 임차인이겠죠, 이거는. 그런데 먼저 압류는 이제 당했어라 그래서 먼저 빼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답심역 지점에서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최가 오늘 공부를 한 게 2016년 8월 31일입니다. 이게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이 바로 2016년 8월 31일 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 암흑에는 대항력, 전입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16년 9월 4일입니다. 16년 9월 4일. 자, 16년 9월 4일이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8월 31일이죠. 그럼 전입일이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지금 대항력을 갖춘 겁니다. 임차인이.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해봤자 어때요?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결국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 7천만 원 어때요? 누구한테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이 물건의 지금 현재 소유권자, 채무자 겸 소유주한테 이 7천만 원을 받을 수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경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시장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러한 주거 생활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더 여러분한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저는 경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저렴하게 투자를 하겠다, 재테크를 하겠다 경매로 라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어때요? 공부를 해서 조금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재테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기본 정보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제 자세한 위치 조건 그리고 건물 특징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곳에 위치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 입지 여건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봉선동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의 입지는 실질적으로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성신여대 입구. 그래서 이 물건의 위치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바로 인근에 존재하고 있다. 150m. 성신여대역 1번 출구에서 150m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2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옆 인근에 성신여대 잘 아시죠? 전통시장이 있는 존재하고 먹자골목 이 구역이었대요. 굉장한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근에 임대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물건의 입지 여건하고 조금 이따 어때요? 이 물건에 꼭 중요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특징을 보시면은요. 이 물건의 건물 특징. 외관상 어때요? 그렇게 깔끔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2층, 3층은 상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의 가장 큰 장점은 어때요? 내가 거주하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쇼핑을 간단한
쇼핑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주복의 가장 큰 장점인데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현장을 가서 이 물건을 꼭 판단하신 다음에 입찰하는 게 여러분한테 권장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 한번 외관을 보셨죠? 내부 부분입니다. 내부 건물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1층에서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는 내부 실질적으로 깔끔한 구조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성북구 동선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과연 예상 가격, 경매 물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가격은요, 지금 감정가는 5억 4천만 원대에 지금 감정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1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돼서 4억 3,200만 원, 4억 3,200만 원대를 지금 어때요? 한번 유찰해서 2차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때 지금 현재 거래가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5억 4천만 원 이상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4억 3,200만 원대. 상당히 어때요? 이 부분이 경매는 한번 유찰돼서 아마 낙찰받는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경매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때 어때요? 4,300만 원. 지금 최저가죠. 최저가의 10%입니다. 10%. 최저가의 10%는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가는 어때요? 제가 얼마를 쓰라 희망 가격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격에 현장 가서 마음에 드시면 어때요? 최저가 이상 입찰가를 적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과연 경매 물건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겠습니다. 이 물건을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됐을까 안 됐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에서는 감정 가격 수준에서 현재 감정 가격이 1차죠. 그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보다 한번 유찰됐죠. 20% 더 저렴한 가격에 실질적으로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낙찰 후 잔금 납부까지 이 물건의 포인트입니다. 잔금 납부까지입니다. 낙찰 후에 잔금 납부까지 배당금 산정 후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사건 번호는 이 물건이 하나입니다. 사건 번호, 경매 사건은 하나지만 그 이후에 물건이 토탈 어때요? 6개가 있습니다. 토탈. 그래서 그 6개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다 해줬습니다. 한 은행에서. 그래서 공동담보, 공동저당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물건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물건, 6개의 물건이 있으면 6개의 물건이 어때요? 다 낙찰돼서 실질적으로 잔금까지 납부를 다 한 다음에 6개 물건이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결국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뭐예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는 어때요?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자체를 신청을 하잖아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6개 물건이 다 낙찰된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와서 점유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잔금 납부해도 바로 인도명령 결정해서 명도를 하고 또 이 물건에 투자라는 목적으로 갔을 때 다시 되팔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어때요? 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예. 자, 그래서 공동담보물건 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 신청 받아주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투자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입찰할 때 반드시 투자 목적이라면 어때요? 수익률을 산정하겠죠. 그래서 명도가 가능한가 부분을 꼭 어때요?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일 확인 후에 입찰을 꼭 해주시라라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내가 잔금 납부 후에 몇 개월 정도 이 물건을 보유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가를 꼭 판단한 다음에 입찰을 하기를 권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북구 동산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 물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모두 경매 물건 그리고 충남 천안에 위치한 MPL로 매수 가능한 물건 두 가지 전해드렸거든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일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면서 투자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직접 만나서 한번 정보 더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매로 재테크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동부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요일은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2시와 오후 7시로 나눠서 세미나 진행을 할게요. 장소는 3호선 경찰병원역 앞에 3번 출구 태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번호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서부권은요. 화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경기도 시흥시 두손 지질타워 B동 215 5호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역시 예약 필수라는 점 2128-3897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그리고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안성선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세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